바디리셋 연구소장 김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PT를 알아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PT를 받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근력 증가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기본 이제 체력 증가, 또는 뭐 근비대, 뭐 다이어트 등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. 이제 PT샵에서 받는 경우와 뭐 헬스장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PT샵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센터장 입장으로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이제 PT를 알아보실 때 가장 이제 주의하셔야 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을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. 어떤 것이냐면, 이제 어떤 얘기냐면, 우리가 PT 가격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균 단가가 뭐 이제 지역이나 뭐 이제 그 어떤 사회의 어떤 명성 뭐 등등 다르겠지만,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에서 한 7만 원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르치는 PT 선생님의 명성이 좀 더 높다든지, 또는 이제 뭐 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뭐 등등 가격 자체가 뭐 한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, 보통 이제 평균 단가는 한 5에서 7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물론 이제 장사가 이제 영업이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,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뭐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어떤 곳은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. 즉 항상 매달 그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어요. 뭐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 결국에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그 센터에 재등록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것도 말씀드리면, 재등록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PT를 이제 등록을 했지만 그 가르치는 어떤 센터에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시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등록률이 낮은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센터가 계속 이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계속 신규를 유입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이제 후기나 또는 뭐 지인 소개 이런 것으로는 이제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? 재등록이 낮다는 건 결국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뭐 지인 소개나 후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념을 갖다 붙여서 할인 이벤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즉 단가는 어느 정도 이제 있지만, 사실 그 단가를 이제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 할인을 뭐 심한 경우에는 뭐 50%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, 문제는 그렇게 이제 등록을 했어도 그분이 재등록을 하겠죠. 그 횟수가 끝나면. 근데 정상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? 엄청 싸게 했는데, 싸게 한 분 입장에서 정상가, 즉 거의 2배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과연 등록을 하실 수 있을까요? 물론 엄청 만족을 해요. 와우, 나 진짜 인생 뭐 PT쌤을 만났어. 뭐 그러면 이제 그 정상가에 안내해드리더라도 등록을 하시겠지만, 대체적으로는 사실 가격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재등록률이 또 떨어지겠죠. 그럼 또 하는 것이 뭐냐? 또 계속 긴급수요 하듯이 할인 이벤트예요. 결국에는 그 할인 이벤트가, 여기는 이제 그 정상가가 아닌 그 할인 이벤트가 결국에는 정상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 결국에는 이제 그 할인 이벤트 자주 하는 곳은 결국에는 이제 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땜빵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뭐 1주년 이벤트, 즉 이제 뭐 한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이벤트다,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유추할 수가 없는데, 만약에 그 이벤트를 너무 자주 한다 하면 이제 곧 센터가 더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, 이것도 또 중요한 사항이에요. 어떤 얘기냐면, 자주 바뀌는 트레이너, 즉
이제 트레이너가 자주 바뀌는 곳.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PT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것도 말씀드리면 트레이너가 보통 이제 트레이너가 이제 구인을 할 때 구직을 할 때죠. 뭐 이제 헬스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이제 PT샵에서 일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PT샵에서 일하는 경우에 크게 이제 근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뭐 기본급을 받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이제 센터 기본 어떤 관리 업무 플러스 이제 고객 관리 업무까지 같이 가는 형태가 있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, 즉 이제 센터에서 배정해주는 회원과 이제 계약을 맺고 그 회원과 서로 스케줄을 조율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이것도 이제 센터의 어떤 감독 하에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일단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어떤 고정급, 그러니까 기본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기본급 플러스 뭐 수업료 몇 대 몇 이렇게인데,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급이 없는 대신 이제 수업료 비중이 약간 좀 높은 형태예요. 물론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, 우선 이제 트레이너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근무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동료들과의 어떤 사이 안 좋은 어떤 있을 수가 있겠고,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센터 사장님과의 어떤 마찰, 뭐 또는 이제 기타 이제 어떤 고객 어떤 클레임을 많이 유발했을 경우 뭐 센터에서 좀 더 이제 공고 사직을 한다든지 등등 있는데,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너가 예를 들어서 자주 바뀌는 곳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센터의 어떤 이미지 상에는 좋지는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뭐 트레이너가 어떤 잘못을 했건 뭐 센터가 잘못을 했건 간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센터의 잘못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만약 트레이너가 잘못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잘못된 트레이너를 뽑은 센터에도 잘못이 있겠죠. 또는 이제 센터가 이제 그 트레이너의 어떤 대우를 해줬을 때, 대우를 할 때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PT 센터에서 일을 했는데, 그 이제 그곳이 처음에 구인 공고를 봤을 때 자주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구인글이 자주 올라올까 좀 의문을 가졌는데, 그래도 그때 가르치는 센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지원을 했죠. 결국에는 서로 연락을 해서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일하고 했는데, 근데 그때 당시에 인계를 받을 때 담당하는 이제 그 회원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게는 진짜 짧은 시간 내에 거의 한 3달 그 기간 내에 4번이나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만족을 잘 시켜드려가지고 뭐 재등록도 막 2번, 3번 하신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를 이제 좀 퇴사를 했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운영 방식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랐었어요. 예를 들면 이게 PT 전문 센터인데 뭐 일반 회원들을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, PT 샵의 본질은 사실 프라이빗, 결국에는 이 회원 대해서 더 어떻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, PT 회원이 아닌 뭐 일반 회원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PT 샵 전체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쾌적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대표가 자기 담당했던 회원한테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, 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좀 약간 부당한 지시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, 결국에는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 수업이 다 인계가 됐어요. 제가 이제 퇴사를 하기로 해서.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구인 글 게시판을 또 보니까
새로 이제 모집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. 결국에는 트레이너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. 이거를 통해서 뭔가 어떤 걸 또 유추할 수 있냐면, 말씀드린 긴급 수요를 통해서 다시 이제 매출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그것도 계속 악순환인 게, 결국 할인 이벤트를 하면 그것도 이제 트레이너가 받는 수업료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. 결국에는 그 이제 또 수업을 진행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근무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또 그만둘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가 만약에 자주 바뀌는 곳인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, 이제 그 센터를 검색을 했을 때 센터의 어떤 후기라든지, 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음 카페에서 스포드림이라는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트레이너 구인 구직 카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그 카페에 이제 구인 글이 너무 자주 올라온다. 그러면 트레이너가 계속 자주 바뀌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, 이거는 이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어떤 것이냐면 시설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. 즉 우리 PT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라이빗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그렇게 되면 헬스장에 비해서는 좀 더 쾌적해야 돼요. 왜냐? 규모 자체가 헬스장에 비해서는 사실 작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이제 헬스장에 비해 어떤 장점을 내세울 수밖에 없냐면,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시설, 좀 더 이제 사람이 많은 헬스장보다는 좀 더 이제 쾌적한 곳이 돼야 되는데,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본적인 우리가 덤벨을 만져봤을 때 손에 이제 어떤 녹슨 자국이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헬스장에 비해서 장점이 아니고 오히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, 그 다음에 어떤 열정, 책임감 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사실 이런 뭐 PT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인데, 기본 서비스업에서 위생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이 기본 즉 어떤 본질을 망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트레이너의 어떤 근무 만족도라든지 PT를 받고 있는 이 회원님들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이 세 가지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모르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,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그 PT라는 게 사실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PT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